자, 오늘 여러분들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 한 분을 보실 거예요. 일반적으로 이분 같은 정도면 연세가 되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는 아프세요. 이분 처음 상태 보시고요. 몇 가지 치료법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앞에는 아까 제가 봤고요. 아마 아까 제 선생님 얘기하는 이 정도에서 살짝 아픈 거는 제가 알겠는데 관절은 굳지는 않으셨고 한번 올려보십시오. 아플 때 말씀하시고.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거 많이 아프고 자, 지금 이 각도에서는 아파가지고 어깨가 이제 접지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? 뭐 부딪힌다 그러나요? 이렇게 아파서 못 올려요.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깨가 굳어버리죠. 좀 죄송하지만 올리면 아우 많이 아프네. 여기를 넘기지 못하네. 자,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접근 방법은 이분은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이는 경우고요. 이 과정이 지나고 너무 아프니까 안 움직이거든요. 안 움직이다 보면 관절이 이제 굳어요. 이제 굳게 되는 그 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. 그 중에서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을 썼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. 어느 지점일까요? 자, 요 정도 여기서 나오네. 예. 자, 여기서 좀 보실까요, 이제? 불 한번 올려보십시오. 끝에서 아팠는데 지금 어떠신가 봐요. 지금 여기서 아파요? 엑셀라를 치면 반드시 여기나 이런 데서 풀어줘야 됩니다. 네네.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. 예. 직접 내렸다 올려보세요. 예. 내릴 때 아프신가 보시고. 자, 네, 그대로 올려보세요. 예. 네, 네. 아까는 그래도 90, 요 정도에서 아파가지고 올리는 게 힘들고 여기서 걸리고 그랬는데 넘어가시죠 이제. 자,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면서 현혹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. 이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일단 어깨가 아프고 팔을 잘 못 쓰고 이분도 팔을 못 드셨어요. 잘. 옆으로 올릴 땐 특히 못 드셨고 정면으로 들게 되면은 각도상으로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 각도상으로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20도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예요. 보통 그거를 엔드레인지 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. 자, 보통 단계가 어떤 단계가 진행되는지를 말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.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요. 그럼 낫겠거니 하고 몇 주 버티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밤에도 자다가 조금만 들려도 아이고 아파라 그렇게 되고요. 그러다 보면은 점점 팔을 쓰는 범위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잘 안 들려고 그러고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. 그 안 움직이면 또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가십니다, 여러분들이. 병원을 가셔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거나 초음파를 해보거나 MRI를 해보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%입니다. 예,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힘줄을 상해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진단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의 선생님이 주사를 할 건지 아니면 가볍게 물리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섬세하게 도수치료를 할 건지 혹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수술까지도 권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팔을 잘 안 쓰고 움직여지지 않고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거죠. 통증. 통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쓰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도수치료도 하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. 계속 아프면은 여러분들은 치료할 때 잠깐 부드럽다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안 쓰시게 되죠. 더 안 쓰게 돼요.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깨 관절이 오십견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. 그게 오십견의 한 종류가 되고요. 그 팔이 이제 날개뼈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.
그래서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그럽니다. 그게 바싹 마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.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 보통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야 이거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힘줄 재건수를 하자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치료 이유가 현재 여러분들이 아프신 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.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관절은 아직 안 굳으셨더라고요. 안 굳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. 안 쓰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는 점점 굳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. 굳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이분을 만약에 아픈 거를 줄인 상태를 유지시켜 주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아프지 않으니까 움직일만 한 거죠. 자, 그렇게 될 때, 관절이 이제, 굳어 있지 않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힘줄이 어느 정도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기만 해도 더 굳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하는 그 과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서 못 움직이는 시점에는 아픈 거를 치료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현재 어깨 상태가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인지 굳기 직전에 아파서 못 움직이는 말 그대로 굳히고 있는 상태인지는 병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아파서 못 올리고 아파서 못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면 아픈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전기신경치료라는 겁니다. 이 전기신경치료는 통증을 아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. 아울러서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렇게 관절이 굳지 않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전문의 선생님이 주시는 약 있잖아요. 약하고 뭐 가끔 주사도 맞으실 거예요. 그거 플러스 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일정 기간 대략 한 3, 4주 정도 봅니다. 그 기간 정도 동안에 치료 횟수를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8회 정도를 받더라고요. 8회 정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픈 게 엄청 많이 줄어요. 물론 치료하는 그날부터 많이 부드러워집니다.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3, 4주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굳이 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재활 운동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돼요. 재활 운동과 약물, 그 다음에 전문의의 관찰만 꾸준히 몇 개월 해 나가시면 어깨가 더 나빠지지 않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요 시점에서 아픈 거를 제대로 못 잡잖아요. 그럼 굳어요, 여러분. 왜 안 쓰니까 굳는 거고요. 굳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치료를 하시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. 그리고 아주 심한 분은 우울증까지 와요.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안 오는 게 비정상이죠. 자,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어깨가 지금 굳지는 않았는데 아파서 안 쓰고 안 움직이고 또 그래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팔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다. 그러면은 그 시점이 바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통증이 조절되면 전문의가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관찰하고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좋은 병원 선택해서 가시기 바라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신경치료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